예, 지난주 방한 경기에서 단 1분도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의 노쇼 후폭풍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화가 난 팬들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고 프로축구연맹은 주최사 더 페스타는 유벤투스 구단에 각각 위약금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한편 전 남편을 살해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이번 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인데요. 이 관련 내용들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호날두 이름 이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많이 분노를 하고 있죠. 노쇼를 넘어서 사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분노할 만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일단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의 내한 경기가 있었고요. 거기 이제 유벤투스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팬들이 이 티켓이 상당히 고가의 티켓이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티켓을 구매를 하면서 팬들이 이 티켓을 구매한 이유는 호날두가 출정한다. 세계적인 스타가 나온다. 로 이 이유 때문에 티켓을 구매했는데 결국 봤더니 경기에 단 1분도 출장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팬들의 어떤 내가 속았다 이런 뭐 분노가 지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적인 그 대응 방침 또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호날두가 소속되어 있던 유벤투스와 또 호날두와 그리고 이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사기 혐의로 지금 고소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또 한 법무법인에서는 민사소송을 지금 추진하겠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법인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승소에 대한 수익이 나오면 이건 뭐 축구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날두의 노쇼. 이후에 있었던 호날두의 행보, 또 구단의 대응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집단 소송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팬들이죠. 뭐 당시에 이제 관람했던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자 만약에 이걸 한다면 티켓 금액을 일부러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호날두가 나온다라는 사실, 45분간 나온다는 거 공식적으로 광고를 했다라는 것인데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 광고는 금지되어 있고 허위 광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위법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광고를 믿고 호날두가 나오는 건 이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비싼 티켓 비용을 지불하고 갔다라는 것은 계약의 중요 요소인데 그 계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가 지켜지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라도 배상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 뭐 위자료 주장까지 하고 있지만 위자료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티켓 금액에 대해서 일부 금액은 환불되는 배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핵심적인 부분은 호날두가 출전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고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을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더 페스타 측에서 호날두가 결정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도 좀 짚어주셨던 그 주최사 그리고 유벤투스, 호날두 이들 대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이 부분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이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사기죄는 한마디로 속인다는 고의,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애초에 뛰지도 않을 것이면서 뛰는 것처럼 이렇게 수십억 상당의 티켓 가격을 취득하려는 고의를 밝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최사 측은 우리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벤투스의 피해자이고 우리도 이렇게 결장한다는 소식을 직전까지 듣지 못했고 현장에서도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러한 정황에 비춰봐서는 어찌됐든 주최사인 더 페스타도 호날두 선수가 전혀 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팬미팅이 무산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유벤투스 측에서 제대로 된 어떤 계약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뛰지 않고 이렇게 내한 방문을 결정했을까? 그것도 상정하기는 어려워서 가실은 있어도 고의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내한 방문해서 뛰지도 않고 팬미팅도 소극적으로 할 것이지만 어찌됐든 허위 광고를 인식하고 이렇게 많은 티켓 수익을 얻었다면 사기 혐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개인 변호사가 지금 주최사와 또 유벤투스 구단 호날두를 상대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발을 하면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유벤투스 쪽에서 누가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유벤투스 측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사람 한국으로 보내서 일단 공식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가 들어와서 조사에 참여하거나 조사에 어떤 문서 협조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행될 가능성은 있는데 예. 일단 경찰에서 우선 이게 사기가 적용되는 것이 좀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확실시돼야 그다음에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조사 일정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주최 측에서는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팬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모두에게 이런 양측에 다 지금 피해를 본 입장인 것 같고 네. 유벤투스나 호날두 측에서는 오히려 주최 측 그리고 프로축구연맹에서 강하게 좀 무리한 일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좀 내탓 공방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페스타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사적인 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변호사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일단 사기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호날두 내한 그 경기의 수익금이 60억 원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특경법상 사기죄는 50억 이상의 수익을 부당하게 편취했을 때 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고 하면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 부분에서 고의가 있었거나 사전에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걸 뭐 예견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의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자신들이 수익을 냈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60억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예. 50억 이상의 어떤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기죄, 그러니까 예. 특경법 사기죄가 해당될 수 알겠습니다. 있는데 유약금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유약금이라는 게 이제 계약 관계에서 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뭐 계약서에 다 적용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축구연맹은 유벤투스 구단 주최사를 상대로 또 주최사는 유벤투스 구단을 사로 위약금을 청구를 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계약서 조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1군 선수 비율, 그리고 이 호날두 선수의 문제, 그리고 이 팬사인회 미진 부분에 각 항목별로 1억 원 정도의 유약금을 산정해 놨다라고 하고요. 최대 8억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것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해진 것인지 위약벌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이 다릅니다. 위약벌이라고 한다면 위약벌 플러스 실제 손해액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조항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손해는 8억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에서 배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예.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를 해서 법률가들이 지금 조언하고 검토 작업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적어도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과실이나 고의 책임이 있으면은 구상권 행사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주최사나 연맹 측에서는 소비자들이 집단 배상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임의적으로 사전에 협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어떤 배상을 하는 것이 사실 도의적으로도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적정한 손해의 어떤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쇼와 관련된 것도 사실 문제였습니다만 경기장 내 광고판에 스포츠 도박,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광고가 게재됐던 이 부분은 또 사실 별개의 문제이죠. 이러면 주최 측의 문제인 거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광고하거나 알리거나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알리면 형사처벌 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어떤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광고한다라는 것, 더군다나 광고의 수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도의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범죄에 방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어떤 경위로 이런 광고가 실리게 됐는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찌됐건 호날두의 노쇼 후폭풍이 거센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정 얘기입니다. 너무 뭐 잔혹하게 범행을 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끊이지 않는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민감동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당시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네, 일단은 두 가지 부분을 내용을 말을 했고요. 첫 번째는 지금 당시 경찰서장이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을 유출했던 경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고유정의 수사 상황에 있어서
부실 수사에 대한 의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 남편이 지금 국민청원을 낸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것도 부실 수사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난 3월에 자신의 아들, 친아들, 그러니까 고유정에게는 의붓아들이죠. 예. 이 의붓아들이 사망한 사건이 결국은 어떤 의혹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 사망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처음에 살인 혐의로 지금 그 현 남편을 입건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내려가서 과실치사로 다시 입건했던 상태니까 결국은 지금 현 남편이 자신의 그 아들, 그러니까 고유정의 의붓 아들을 사망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고 처음부터 피해자로 확정을 짓고 단정을 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이 의붓 아들이 고유정의 어떤 그 고유정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만 지금 결국은 범인으로 몰아갔다. 이런 부분에서 현 남편이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 아이가 사망한 의붓아들이 6살이에요. 만 4살이라고 하지만 6살이면 키가 한 1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있어요. 자다가도 자신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남편의 잠버릇 때문에 남편이 다리를 올려가지고 그걸로 압박해서 결국은 질식사에서 사망했다라는 경찰의 결론이 났었단 말이죠. 근데 지난 24일에 충북경찰에서 새로운 사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과수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보니 이것은 10분 이상 전신 압박에 의해서 사망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10분 동안 압박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침대에 피가 한 얼굴 크기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가 압박을 가해서 피가 나올 정도로 이 아이에게 강한 충격이 가해졌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은 누군가의 외압에 어떤 외력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맞다라는 건데 예. 이 지금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자신을 피의자로 해서 5번이나 자기만 조사받고 고유정은 조사를 받지 않았던 예.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유정이 처음부터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뭐냐? 문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남편 당신의 잠버릇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남편의 잠버릇이 결국은 이 아이를 사망케 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특정인을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사를 좀 더 강도 높게 했다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만을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지목을 하는 것은 경찰이 판단할 몫인가요? 일단은 경찰은 합리적으로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고유정과 고유정의 현 남편이 2명 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현 남편이 참고인이라거나 피해 유가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양립적인 그 지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믿기는 어려운데 애초부터 부실 수사의 어떤 의혹들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붓아들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더더욱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로선 경찰이 어떤 근거로 현 남편에 대해서 과실치사의 그 혐의를 적용하고 현 남편 쪽에 혐의 사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저희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다만 이제 대질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현 남편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편파적이고 객관성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사건 중에 피의자들은 경찰을 불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유정의 말도 믿을 수 없고 현 남편의 말도 믿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경찰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증거물이 유실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현장에 있는 유류품들이 확보되어 예.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빅뱅 대성 소유 건물 관련 의혹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17년인가요? 이걸 매입을 했죠. 그런데 건물 5개 중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걸 과연 대성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다른
정황 증거들이 좀 나왔다고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일단은 로펌에 이 건물 매입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구했다. 그래서 로펌에 직접 대성 씨가 방문해서 이런 불법 영업하는 업주들에 대해서 좀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서 이런 성매매나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쉽게 확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펌에 방문했다는 것은 자문을 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이제 대성 씨가 했던 해명, 나는 잘 몰랐다. 구체적으로 불법 영업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본인이 군대에 입소하는 바람에 건물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이 내용이 이제 거짓말 해명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이 건물 내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들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다수 지금 입건된 상태여서 불법적인 영업이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인지하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건물을 매입했을 당시에는 여기에 불법 영업이 이루어진지도 몰랐고 나는 그 이후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라고 대성 씨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인데 지금 방금 새로 아까 드러난 그 사실에 의하면 2개월 전쯤 9월쯤에 한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내에서 지금 뭐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줬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불법 영업되는 업소들을 내쫓을 수 있냐 이런 것까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형량에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벌써 일단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예. 불법 영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다고 보여지죠. 네. 그 마약 유통 관련 의혹도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인가요? 그 무렵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버닝썬 이야기가 한참 논의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한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보죠? 일단 첩보를 입수한 후 내사를 벌이면서 건물주 등을 조사를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서 내사를 종결했다는 것인데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직접 그 건물에 가서 마약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가능한 뭐 이런 뉘앙스의 대답이 왔고 관계자 직원들이 여기서 마약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예.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살펴볼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또 버닝썬 사건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유흥주점과 이런 어떤 술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클럽 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첩보 상태로도 입수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혹여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약 수사도 하겠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요. 이렇게 강력하게 수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조치로 보입니다. 사실 클럽 유흥업소에서 이런 마약 그리고 폭행 사건 발생했던 그 사건이 계기가 됐죠. 그게 클럽 아레나 그리고 버닝썬 이런 네. 사태가 굉장히 발단이 됐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의무적으로 민간 경비원을 클럽에 투입시키겠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클럽 내에서도 보안 요원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자격자를 고용하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냐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비업법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경찰의 업무를 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경비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시설 내에서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이것을 법에 정해진 원칙으로 보호해주기 그들이 또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클럽의 형태는 사실 아까 말했던 무자격자 형태, 그러니까 클럽에서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필요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가드 형태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지난 이 버닝썬 사건이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김 모 씨가 폭행을 당했던 사건부터 발단이 됐거든요. 그치. 그러면 거기서 김 모 씨가 거기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김 모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버닝썬 클럽에서 가드들이 자신들의 영업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김 씨를 폭행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클럽의 이익이라든지 불법 영업을 눈감아주는 형태 또는 그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클럽의 가드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합법적인 아까 말했던 경비업법에 정해져 있는 경비원들을 고용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할 것이고 또 오히려 클럽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찰에서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용역 경비를 여기에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예, 경찰이 용역 발주했죠.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글쎄요, 의무적으로 배치를 한다. 과연 그러니까 클럽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각종 범죄, 뭐 마약이나 폭행 등 이게 좀 사라질 수 있을지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이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강력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그럼 이 민간 경비원과 이 클럽이 유착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또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거론되는 게 뭐 순찰도 강화해야 되고 이번에 그 버닝썬 안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문제가 예. 더 그렇죠. 그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예. CCTV 이야기까지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가장 유효적절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다수 중첩돼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예. 불법의 온상이다, 법의 뭐 사각지대다 이런 오명을 좀 벗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 소방행정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